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씀씀이를 보면 그릇의 크기가 드러난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어도 그 속을 알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말했습니다. 굳이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 한 번 돈이 오가는 그 순간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39세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높은 자리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붓과 먹,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뿐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사람도 있었고 도움을 주는 척하다 돌아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리를 말하다가 이익 앞에서 돌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은 언제나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밉니다. 표정으로, 몸짓으로, 때로는 눈물로도 꾸밉니다. 하지만 지갑이 열리는 순간만큼은 꾸밀 틈이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듣지 말고 씀씀이를 보라고. 돈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의리가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돈 앞에서 드러나는 5가지 몹쓸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의 세월 동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겪으며 정리한 인간 본성의 기록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까이 두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쓸 때만 아낌없고 혼자 쓸 때는 사라지는 사람. 여럿이 보는 앞에서의 관대함과 홀로일 때의 인색함이 다르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체면이니라.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대한 사람과 보여주기 위해 관대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선뜻 내놓고 둘 다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단둘이 남았을 때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지갑을 활짝 열다가 둘만 남으면 조용히 손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앞장서서 내놓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낙차가 클수록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그 관대함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허식이라 했습니다. 속은 비어 있으나 겉만 번드르르한 것, 진심이 없는 자리에 꾸밈만 가득한 것.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장 경계한 태도 중 하나였습니다.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높은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척하다가 힘없는 백성 앞에서는 손 하나 내밀지 않는 자들. 베풀매 방향이 언제나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래를 향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풀미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독처의 덕이라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베푸는 사람의 속내는 단순합니다. 언젠가 돌려받으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베풀문 투자이고 당신은 그 투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호의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럿이 보는 앞에서 건네는 호의,
유독 자리가 클수록 더 넉넉해지는 씀씀이.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온도가 다른 사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 호의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넉넉히 베풀던 이들이 유배를 떠나자 단 한 사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대함은 정약용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자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사라지자 관대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많은 자리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뿌리 없는 연꽃은 아름답습니다.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어 보기에 넉넉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관대함이 꼭 그렇습니다. 잔잔할 때는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관대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시선을 향해 흘러가 버린 뒤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일 때만 아낌없고 혼자일 때는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의 베풀매 기대지 말라고. 그 온기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 곁의 시선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빌리며 인격을 담보로 맡기지 않는 사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의리도 저버린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돈을 빌리는 일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에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빌리고 난 뒤의 태도입니다. 돈을 빌릴 때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절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루어집니다. 그러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없던 일처럼 지냅니다. 그 변화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빌릴 때의 간절함과 갚을 때의 태도 사이에 그 사람의 진짜 크기가 있다고. 그 두 모습의 간극이 클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참 동안 아픕니다. 그 아픔은 돈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돈이어도 깊이 상처가 됩니다. 약속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이런 일을 가슴으로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반드시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어렵기 전 형편이 넉넉하던 시절 도움을 주었던 이들 중 막상 유배를 떠나자 모른 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려간 것을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굴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친형제처럼 지내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반복된다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성이라고. 그리고 습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돈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빌릴 때의 모습만 보지 말라고. 갚을 때의 모습을 보라고.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의리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개울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곧 말라버립니다. 그 개울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언제 다시 마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 간절한 얼굴로 손을 내밀다가 필요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그 개울 곁에 삶을 기대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받을 그릇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랫사람 앞에서만 지갑을 여는 사람. 위를 섬기는데 재물을 쓰는 자는 아첨이요, 아래를 누르는데 재물을 쓰는 자는 횡포니라.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씀씀이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지갑을 여는지, 누구 앞에서 손을 거두는지 그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싶으면 선뜻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갑자기 넉넉해집니다. 크게 씁니다. 앞장서서 내놓습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관대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랫사람을 챙기는 사람, 낮은 곳을 돌아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 씀씀이의 방향을 먼저 보라고. 그 베풀미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아랫사람 앞에서만 지갑을 여는 사람의 속내는 따뜻함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베풀므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풀므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씀씀이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벼슬살이를 하며 이런 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을의 유지라 불리는 이들, 고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이들 중에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는 넉넉히 베푸는 척하면서 그 대가로 그들의 노동을 요구하고 그들의 복종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풀었으니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었으니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풀미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늘 손해를 보는 쪽은 돈을 받은 아랫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부담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자들, 베풀물 빌미로 사람을 붙잡아 두는 자들,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끊긴다고.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재물의 끈으로 묶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랫사람 앞에서만 넉넉해지는 사람, 힘없는 곳을 향해서만 지갑을 여는 사람 곁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온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빚진 자가 됩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 그늘은 시원합니다. 한여름에 그 아래 앉으면 잠시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그늘 아래 오래 머물면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작은 것들은 그 아래에서 끝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베품처럼 보이는 그 씀씀이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그 아래 오래 머물수록 당신 스스로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풀매 방향이 늘 아래를 향하는 사람, 그 베풀 뒤에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
그 관계에서는 일찍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베풀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 베풀고 기억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 거래니라. 진정한 베풀문 주고 나서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베풀고 나서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건네고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세심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성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기억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언젠가 꺼내들 무기로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오래된 기억을 꺼냅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갑자기 죄인이 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덕으로 베푸는 것과 술수로 베푸는 것. 덕으로 베푸는 사람은 주고 나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땅을 적시고도 어느 땅을 적셨는지 기억하지 않듯이. 하지만 술수로 베푸는 사람은 다릅니다. 줄 때부터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베풀문 처음부터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아니라 당신의 복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아픔을 직접 겪었습니다. 강진에서 어렵게 지내던 시절,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이 그들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느냐고.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정약용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속박이라고. 은혜를 고리로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반복해서 꺼내어질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고 나서 돌아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베풀므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으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풀거든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대지를 적시지만 어느 땅을 적셨는지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정한 베풀매 자세라고 했습니다. 베풀었다는 기억을 붙잡고 있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기억을 꺼내는 순간마다 당신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가고 싶은 길을 멈추게 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베풀고 기억하는 강물은 없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 흐름처럼 베푸는 사람이 진짜 넉넉한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서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 그 기억을 무기로 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이라야 당신도 비로소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풀고 기억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 기억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이 걸리면
계산이 먼저 앞서는 사람.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지니 그 사귐을 믿지 말라.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이 따뜻하고 웃음이 넉넉합니다.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진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돈이 걸리는 순간입니다.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셈이 빠른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따지고 나누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만 눈이 빨라지고 셈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넉넉한 척하다가 돈이 오가는 순간만큼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 나눔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몫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소의 따뜻한 말들은 모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 때를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나타나고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익과 이익 사이의 거래였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 진실을 유배지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평생 함께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가 결정되던 날 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사람들 중 남은 이가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중 몇은 돌아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유배를 떠나는 그 시절에 빌려준 것을 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권세가 사라지자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 오랜 우정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익을 향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자리가 쓸모있는 동안만 유지된 얇은 관계였다는 것을.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의 속성은 단순합니다. 더 큰 이익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그쪽으로 돌아섭니다. 당신과 나누었던 말들,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굽니다.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합니다. 이익에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로 모이고 소인은 이익으로 모인다고. 그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씨앗 없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아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 관계에서 진심은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계속 물을 주는 것은 당신의 마음만 닳게 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 달라지는 사람을 일찍 알아보라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그런 사람을 일찍 알아채고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늘 셈의 대상이 됩니다. 관계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모인 사람은 이익으로 흩어진다고. 그 사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신호가 큰 진실을 말한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긴 세월 동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새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럿이 볼 때만 아낌없고, 혼자일 때는 사라지는 사람, 빌릴 때는 간절하다가, 갚을 때는 모른 척하는 사람, 아랫사람 앞에서만 지갑을 열어 베풀므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사람, 베풀고 나서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드는 사람, 이익이 걸리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사람. 이 5가지는 모두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돈 앞에서 본성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작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오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일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열리고 닫히는 그 순간만큼은 꾸밀 틈이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의리가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야기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것, 그 신호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오가는 순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풀고 나서 그 기억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익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작은 신호들이 보인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가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그 말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베풀고 나서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